사과가 최고인 줄 아셨습니까? 토마토면 안심이라 믿으셨습니까? 그런데 지금 세계의 건강 전문가들이 조용히 다른 과일 하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가 그저 달콤한 디저트로만 여기던 흔하디흔한 그 과일. 놀랍게도 사과도 토마토도 이 과일 앞에서는 한 수 접는다고 합니다.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?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. 우리가 매번 칼로 도련의 쓰레기통에 버리던 바로 그 부분에 가장 강력한 비밀이 통째로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. 평생 식품을 만져온 65 김영자조차 이 사실 앞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당신의 식탁을, 그리고 10년 뒤에 당신을 통째로 바꿔놓을 이야기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큰 복을 가져다 드립니다.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. 챕터 1. 모두가 믿었던 건강상식의 반전. 저는 평생 사과 하나를 약처럼 믿고 살았습니다. 아침마다 사과를 깎았고 점심엔 토마토를 꼭 챙겼죠. 식품 일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그게 제 작은 자부심이었어요. 사과와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 아니겠습니까? 혈관에 좋다, 항산화에 좋다. 그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. 저도 그렇게 믿었고 손주들 입에도 그렇게 넣어주었죠. 빨갛게 익은 사과를 식탁에 올려놓으면 마음까지 든든했어요. 그게 제 건강 비결이라 여겼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건강공부 모임에서 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후배 하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. 언니,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과보다 토마토보다 더 센 과일이 따로 있대요.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. 사과보다 세다니 그게 말이 되나 싶었죠. 평생 식품을 만진 제 자존심이 살짝 긁히는 기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더 시큰둥하게 굴었는지도 모르겠어요. 속으로는 콧방귀를 뀌었죠. 하지만 그 한마디가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. 우리가 그저 간식으로만 여기던 흔한 과일. 디저트 접시에나 올리던 그 과일이 사과도 토마토도 제쳤다는 겁니다. 저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. 대체 어떤 과일이길래 그런 소리를 듣는 걸까?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. 천장만 멀거니 바라보며 별 생각을 다 했어요. 평생 옳다고 믿어온 상식이 발밑에서 흔들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. 그 정체가 너무나 궁금해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. 저는 날이 밝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알아내리라 마음먹었죠. 그렇게 길고 긴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. 머릿속엔 온통 그 정체 모를 과일 생각뿐이었어요. 챕터 2. 의외의 주인공, 파인애플의 재발견. 이튿날 아침, 저는 기어이 그 답을 알아내고 말았습니다. 그 의외의 주인공은 바로 파인애플이었어요. 솔직히 처음엔 허탈했습니다. 파인애플이라니. 제 머릿속 파인애플은 그저 달고 시원한 열대과일, 통조림으로나 먹던 흔한 디저트였거든요.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. 이게 무슨 수로 사과를 이겨. 괜히 헛물만 켰나 싶어 입맛이 썼어요. 어깨에 힘이 빠지기까지 했죠. 그런데 자료를 한 줄 한 줄 들여다볼수록 제 표정이 점점 달라졌습니다. 파인애플은 그냥 단맛 덩어리가 아니었어요. 그 노란 과육 안에는 다른 과일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독특한 생리활성 물질이 숨어 있었습니다. 저는 식품회사에서 수십 년을 일했는데도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.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. 손에 든 종이를 자꾸만 고쳐 잡았죠. 안경을 몇 번이나 고쳤었는지 모릅니다. 특히 파인애플이 다른 과일과 결정적으로 갈리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. 바로 특별한 효소 때문이었어요. 사과에도 없고 토마토에도 없는 그 무기. 저는 그 대목에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. 디저트인 줄로만 알았던 것이 알고 보니 천연 건강식품이었던 겁니다. 그동안 제가 파인애플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새삼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어요. 우리가 까맣게 몰랐던 파인애플의 진짜 가치였죠. 저는 그 효소의 정체가 무엇인지 당장 알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. 마음이 자꾸 앞서 달려나가는 통에 도무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.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. 이 흔한 과일에 대체 무엇이 숨어 있는지 끝까지 파고들어 보기로 했죠. 챕터 3. 브로멜라인, 파인애플의 숨은 무기. 그 효소의 이름은 브로멜라인이었습니다. 저는 처음 들어보는 그 이름을 몇 번이나 입으로 되뇌었어요. 브로멜라인, 브로멜라인.
발음마저 낯설어 혀끝에서 자꾸 미끄러졌죠. 이름이 생소하니 어쩐지 더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. 공책에 또박또박 적어두기까지 했어요. 브로멜라인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라고 했습니다.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그 단단한 단백질을 잘게 풀어내는 일을 돕는다는 거였어요.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소화 기능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아온 성분이었습니다. 저는 그 대목에서 무릎을 탁 쳤어요. 그러고 보니 옛 어른들이 고기 먹고 체했을 때 파인애플을 먹으라 하던 말이 떠올랐거든요. 그게 그냥 흘러간 옛말이 아니었던 겁니다. 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던 거죠. 어른들의 지혜가 새삼 무섭게 다가왔습니다. 게다가 브로멜라인은 소화뿐 아니라 염증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줄곧 주목을 받는다고 했습니다. 특히 나이가 들수록 슬며시 늘어나는 염증 반응과 연결지어 이야기되고 있었어요. 저는 이 대목에서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. 염증이라니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. 파인애플의 진짜 힘은 그 달콤한 과육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.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성분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.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. 이 브로멜라인이라는 녀석이 대체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 걸까? 알면 알수록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. 밤이 깊어가는 줄도 까맣게 몰랐죠.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. 이름조차 낯선 이 작은 효소 하나가 제 노년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. 그 예감이 영 틀리지 않았습니다. 챕터 4. 나이가 들수록 염증이 무서운 이유. 염증이라는 말 앞에서 저는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. 60을 넘기고 나니 제 몸이 도무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. 아침에 눈을 뜨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. 무릎은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시큰거렸죠. 별로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오후만 되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가라앉았어요. 저는 그게 늘 서글펐습니다.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 때도 많았죠. 저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. 늙으면 다들 그런 거라고요.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. 60이 넘으면 몸 곳곳에서 만성 염증이 슬그머니 늘어나기 쉽다고 했습니다. 관절이 욱신거리는 것도, 까닭 없이 피로한 것도, 혈관 건강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도 알고 보면 이 염증과 깊이 얽혀 있다는 거였죠.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 만성 염증을 노화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본다고 했습니다.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. 우리는 그저 세월이 흘러곱게 늙는 게 아니었습니다. 몸 안에 염증이 조용히, 그러나 끈질기게 쌓여가는 것이었죠. 왜 예전보다 몸이 무겁고 자꾸 지치는지 그 오랜 의문이 비로소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.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었어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시에 오기가 불끈 솟았습니다. 그렇다면 이 염증을 가라앉힐 길도 분명 우리 식탁 위 어딘가에 있지 않겠습니까? 저는 다시 파인애플로 마음이 돌아갔습니다. 이대로 순순히 늙어가고 싶지는 않았어요. 뭐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. 몸이 무너지는 걸 가만히 두고 보느니 부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죠. 그 마음이 저를 다시 책상 앞에 앉혔습니다. 늦은 만큼 더 절실했어요. 챕터 5. 파인애플이 주목받는 이유. 여기서 제 소개를 잠깐 드려야겠습니다.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. 식품회사에서 45년을 꼬박 일하고 은퇴했어요. 지금은 용인시 양지읍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습니다. 흙을 만지고 채소를 키우다 보니 먹는 것에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 나이에 겁도 없이 원광디지털대학 한방건강학과에 들어가 약선 요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. 늦깎이 학생이 된 거죠. 돋보기를 끼고 밤마다 책을 펴는 재미가 제법 쏠쏠합니다. 거기서 교수님께 들은 말씀 하나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. 교수님은 늘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. 좋은 성분 하나만 따로 떼어보지 말고 그 음식이 몸 전체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보라고요. 파인애플이 딱 그 가르침에 들어맞는 음식이었습니다.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만 가진 게 아니었어요. 비타민C도 풍부했고 망간도 들어있었고 식이섬유까지 넉넉했습니다. 이 성분들은 면역 기능을 든든히 지키고 항산화 작용을 돕는데 저마다 힘을 보탠다고 했죠. 특히 식이섬유는 장 건강과 대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배웠습니다. 저는 그제야 또 한 번 무릎을 쳤어요. 하나의 성분이 외롭게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서로 손을 맞잡고 한꺼번에 일하는 거였습니다.
말하자면 전신 건강을 돕는 영양 꾸러미였던 셈이죠.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그 효능 앞에서 저는 한참이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.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.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딱 제 얘기였습니다. 한 가지를 알면 또 한 가지가 궁금해지고 그렇게 밤이 짧았죠. 파인애플 한 조각 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줄, 식품으로 평생 밥 벌어먹은 저조차 미처 몰랐던 겁니다. 챕터 6. 많은 사람들이 버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. 그런데 공부를 더하다가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. 우리가 늘 아무렇지 않게 버리던 부분에 가장 큰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. 바로 파인애플 한가운데 단단하게 박힌 심지였습니다. 저는 그 사실에 한동안 어안이 벙벙했어요. 파인애플을 손질할 때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? 저도 한결같았습니다. 질기고 딱딱하다는 이유로 심지는 도마 옆으로 툭 던져버렸어요. 그게 너무도 당연한 줄로만 알았죠. 그런데 글쎄, 브로멜라인은 바로 그 버려지던 심지 부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. 저는 그 대목에서 그만 헛웃음이 터졌어요. 가장 귀한 걸 매번 쓰레기통에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. 보약을 내다 버리고 과육만 야금야금 먹은 셈이었죠. 어찌나 아깝던지 속이 다 쓰렸습니다. 여기서 교수님 말씀이 또 한 번 떠올랐습니다. 옛 의서인 동의보감에도 파인애플이라는 이름은 없다고 하셨어요. 머나먼 외국에서 건너온 과일이니 당연한 일이죠. 다만 동의보감 잡병편에는 적취라 하여 뱃속에 단단히 뭉친 것을 풀어주고 식적 곧 쌓이고 묵은 음식을 사기며 비위의 운화를 돕는 이치가 또렷이 적혀 있다고 하셨습니다.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그 오랜 원리가 브로멜라인의 성질과 신통하게 통한다는 거였죠. 옛 어른들의 지혜와 오늘의 과학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듯 했습니다. 저는 그날 이후로 심지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. 이건 정말이지 살면서 처음 알았어요. 그 뒤로 저는 심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. 잘게 썰어 곱게 갈아두었다가 요리에 한 숟갈씩 보태죠. 버리던 것이 가장 귀한 약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. 챕터 7.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. 그렇다고 제가 파인애플을 무작정 한 통씩 퍼먹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여기엔 분명히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. 파인애플도 결국은 과일이라 그 안에 당분이 들어있습니다. 좋다는 말만 덜컥 믿고 욕심내어 자꾸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나기 쉽죠. 그래서 저는 늘 적정량을 지키려 했습니다. 한 번에 몇 조각 딱 그만큼이면 넉넉하고도 남아요. 교수님께서도 약선 요리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 균형이 핵심이라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. 저는 그 가르침대로 파인애플을 혼자 외롭게 먹지 않아요. 싱싱한 샐러드 위에 몇 조각 올리고 고소한 견과류를 한 줌 곁들이죠. 거기에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줍니다. 그러면 맛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그저 그런 한 끼가 제법 균형 잡힌 밥상으로 변해요. 보기에도 그럴듯하죠.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고 배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새벽에 텃밭에서 직접 뜯어온 푸성귀를 곁들이곤 해요. 흙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푸른 채소에 노란 파인애플 한 조각. 그 색깔만 가만히 들여다봐도 절로 입맛이 돕니다. 결국 단순히 많이 먹는 게 답이 아니었어요. 어떻게 또 무엇과 더불어 먹느냐? 바로 그게 진짜 살아있는 지혜였습니다. 이건 멀리서 비싼 약을 구하는 일도 아니고 오늘 당장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? 저는 이 작고 사소한 차이가 참으로 고맙고 든든합니다. 밥상 차리는 일이 다시 즐거워졌어요. 예전에는 그저 배를 채우려 먹었다면 지금은 한 끼 한 끼가 제 몸을 돌보는 작은 약이 됩니다. 같은 파인애플인데도 어떻게 차려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더군요. 부엌에서는 마음가짐부터 바뀌었습니다. 그게 제일 큰 변화였어요. 챕터 8. 건강은 특별한 약보다 식탁에서 시작된다.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건강은 비싸고 거창한 약에서 오지 않더라고요. 저는 식품회사에서 45년을 일하며 세상의 별별 영양제를 다 봤습니다. 번쩍이는 광고도 숱하게 봤죠. 그런데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매일 차려내는 밥상, 그 미련할 만큼 꾸준한 식습관이었어요. 화려한 것에는 답이 없었습니다. 파인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. 한 통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10년이 젊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.
다만 건강한 식단 안에서 아주 든든한 한자리를 묵묵히 맡아주는 좋은 동반자인 건 분명하죠.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않으려고요. 저는 텃밭에 가만히 앉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내가 무엇을 입에 넣느냐가 결국 10년 뒤에 나를 만든다고요. 100세까지 건강하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두 발로 또박또박 걸어다니는 노후. 그 큰 바람이 사실은 오늘 저녁 식탁의 작디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. 그러니 거창한 기적을 마냥 기다리지 마세요.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파인애플 한 통, 장바구니에 슬쩍 담아 보십시오. 그동안 버리던 심지까지 알뜰히 챙기시고요.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. 바로 매일 우리 식탁 위에서 조용히 만들어집니다. 오늘의 그 한 조각이 10년 뒤에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. 저는 오늘도 텃밭에서 채소를 뜯고 노란 파인애플 한 조각을 곁들여 밥상을 차립니다.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. 그 소박한 한 끼가 쌓이고 쌓여 우리를 100세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요. 여러분의 식탁에도 부디 그 작은 변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.